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포티투마루의 권혁성 이사라고 합니다. 말씀드릴 주제는 그러니까 저희는 텍스트를 다루는 회사이고요. 텍스트들이 상당히 많은 양의 비정형의 데이터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많이들 과거 한 3, 4년간 많이들 이제 각 기업에서 DT라는 팀도 만드시고 많이 데이터를 이제 뭔가 활용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상황이신데, 그런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용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거나 적용해 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회사 소개 간단히 드리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를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많이들 보시는 챗봇이라든가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그것도 있지만은, 검색에 있어서도 기존의 키워드 검색이 아니고 시만틱한 검색,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기계 독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QA, Question Answering에 대한 그런 솔루션들, 그리고 OCR로 읽었을 때 OCR이 이제 비정형의 텍스트로만 떨어지기 때문에 OCR 이후에 정보를 이렇게 자동으로 구조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동화된 구조화 솔루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저희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 사례이기도 한데요. 저 기계독해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스쿼드에서 구글하고 공동 1위를 한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 영국 파이낸스 타임스가 선정한 아태 지역의 이제 뭐랄까 AI 분야 그 선도 기업으로 저희가 국내에서는 1위를 이제 달성을 했고, 한 2달 전인데요. 그 인공지능 대상 산업 대상에서 저희가 최고상 이제 장관상도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분야는 이제 비즈니스 분석 영역, 그리고 챗봇, 스마트 디바이스 영역에서 이제 언어 처리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사업들로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언어 처리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부할 수 있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좀 고퀄리티 엔지니어들이 합류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우수한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하고 반복적으로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텍스트 분야에서 AI가 왜 필요하냐, 요걸 이제 서두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과거에 한 2000년대 초반이죠. 한참 인터넷이 이제 도급되고 활성화되고 기업에서 도입하시면서 많이들 활용하셨던 게 KMS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KMS는 문서들을 등록하고 사내 구성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IDC에서 이제 2018년도에 그 예상으로 이제 나온 그 수치인데, 2018년 당시만 해도 33제타바이트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2015년이 되면 무려 175제타바이트의 비정형의 텍스트가 존재할 거다.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네이버나 다음에서 아니면 그룹에서 KMS에서 쓰던 키워드 검색으로는 너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얻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반증을 하는 거고요. 비정형 데이터의 증가에 그 발목하게 이 정형 데이터 밑에 보시면은 증가폭이 상당히 이게 적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비정형의 텍스트들, 말씀드리면 단단히 파일 문서들이겠죠. DOC 문서나 한글 문서나 이런 것들은 문서로 다 정리는 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 기계적으로 읽어가지고 거기서 구조화된 정보를 뽑아내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무수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또 어떤 측면에서 또 당면하게 되냐면, 챗봇이라던가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는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 디바이스라던가 차량에서의 스마트 기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뭔가 정보를 가져가려면 이 비정형의 텍스트만으로는 정보를 계속 끌고 가고 습득하기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사내 구성원들이 뭔가 정보를 찾아가지고 업무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전체 하루 시간 중에 한 2.5시간이 실제로 본인 업무보다는 정보를 찾는데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하루 8시간 근무 중에 2.5시간을 정보를 찾는 데 활용을 하면 그 시간만 줄여주더라도 상당히 그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쪽 사업을 계속 이제 벌이고 있고요. 이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데, 그간에 이제 DT 팀이라고 하는 데이터 혁신팀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팀들을 각 기업들이 만드셔가지고 데이터를 어떻게든 활용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제가 간단히 적어드린 거고요.
이제 그 실제 사례의 소개에 앞서 가지고 어떤 솔루션들이 존재하고 그 솔루션들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솔루션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많이들 보시는 이제 챗봇이 있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많이들 알 것 같아서. 그다음에 텍스트 분석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언어 처리로 다룰 수 있는 온갖 이제 기법들을 다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 많이 쓰시는 거는 보통 이제 문서에 대한 뭐 자동 분류라든가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추출한다거나 뭐 감정을 분석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쓰시는 이제 솔루션이고요. 그다음에 QA42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QA가 퀄리티 어슈런스가 아니고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말씀드린 비정형의 텍스트들이 존재할 때 뭔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정답 자체를 아예 뽑아서 제시를 해드리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싱글한 답을 주려면 뭐 온톨로지를 구성해야 된다거나 뭐 지식 베이스의 지식 맵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수작업의 그 구조화된 데이터를 다 만들어 놔야지만 그 싱글한 답을 얻어가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 자체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지만 하는 그런 노력이나 리소스가 계속 들어갔는데 요 솔루션을 활용하면 그런 이제 중간 과정이 없이 비정형의 텍스트에서 질문을 던지면 바로 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GS 인증도 받았고 제가 계속 이제 주요 금융사 위주로 일단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 이런 거죠. 기존에 뭐 키워드 검색은 이렇게 키워드 3개로 검색을 하면 각각 형태수 분석을 한 다음에 엔드 연산을 해서 3개의 키워드가 동일하게 존재하는 문서를 가져오고 나름의 랭킹 로직을 통해서 리스팅해서 정보를 그 안에 있는 거를 해당하는 찾으시는 분이 다시 읽어가지고 정보 자체를 다시 습득해야 되는 뭐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문으로 그냥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한 답 자체를 이렇게 1개월이라고 딱 찍어주는 이런 게 이제 기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기계 독해라고 하는 기술에 기반하고 있고 이 기술에 대해서 앞서 서두에 설명드린 스커드라고 하는 그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이제 구글과 공동 1등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술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형의 텍스트가 존재할 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답을 딱 찾아주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식 맵을 만들거나 뭐 지식 온톨로지를 만들거나 이럴 필요 없이 비정형의 텍스트에서 바로 답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QA42의 하나의 또 이제 핵심 기술 중에 하나는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도 표현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가장 간단한 예로 든 게 손흥민의 소속팀을 물어보는 이제 질문인데 소속팀이 어디냐, 어디서 뛰냐, 어떤 클럽에 있냐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 표현으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동일한 답변이 나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이게 바로 패러프레이징 기법이라고 하는 이제 언어 처리 쪽에 쓰는 기술이고요. 이따 설명드린 그 서두에 설명드린 대우조선 해양 사례가 요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요걸 한번 잘 봐주시면은 잘 뒷분에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솔루션인데요. 최근에 이제 AI 기술이 많이 올라오고 학습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OCR에 대한 그 성능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과거에는 OCR 성능이 그 클라이언트 기반의 PC에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성능도 많이 떨어지고 인식률이 많이 낮았는데 최근에 OCR 엔진들도 국내에도 있고 뭐 해외도 있지만 엔진들 자체의 성능들이 많이 올라와서 디지털화된 텍스트로 많이 떨구고 계시죠. 근데 OCR의 이제 한계는 뭐냐면 뭐 이런 겁니다. OCR 엔진은 이제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순서라도 글을 이제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것처럼 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오른쪽에 있는 뭔가 이렇게 등록번호를 다시 찾아야겠죠. 근데 이게 줄바꿈이 되기 때문에 그 키 값으로 하나를 이렇게 읽기가 상당히 좀 불편하고 밸류 값이 어디 존재하냐를 읽기도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근데 저희가 해결하는 방식은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킵 값과 그다음에 밸류 값을 쌍으로 매칭을 해서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해드리는 이런 솔루션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보통 이런 처리를 하려면 약속된 포맷으로 다 코딩을 해가지고 문서에 뭐 서식이 바뀌면은 매번 코딩을 해가지고 다시 잡아주고 개발을 계속해야 되는데 저희 솔루션은 그럴 필요 없이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면 키값과 밸류 값을 자동으로 해당 서식에 필요한 게 키값과 밸류 값을 자동으로 잡아서 제시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설명인데요. 뭐 문서들은 계속 신규 서식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비정형 문서에 대한 구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매번 인식하는 데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에 기반한 추출 그리고 그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드린다라는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기술하고 이제 솔루션들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를 이제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우조선해양 사례인데요. 대우조선해양은 뭐 아시는 것처럼 선주들의 이제 의뢰를 받아서 배를 만들고 건조를 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건데, 이 선주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배 한 척의 가격이 뭐 몇천억, 2천억, 3천억 되기 때문에 간단히 RFP 써가지고 딱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수주를 받기 이전 그리고 수주를 받은 후에도 상당히 질문들이 많고, 이걸 감리하는 과정이나 프로세스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 지식들이 상당히 많이 오가고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 들어왔던 질문 중에 지금 새로 받은 질문이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그걸 참고해서 뭔가 답변을 주기가 상당히 유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해결해 드리는 첫 번째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으면 던지는 겁니다. 쿼리로. 그래서 과거에 유사한 질문이 뭐가 있지를 찾아서 그거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과거의 답을 찾아서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기술이 키워드 검색이 아니고 앞서 설명드렸던 패러프레이징에 기반해서 유사한 의미를 찾아주는 검색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검색을 하면 다 저걸 다 잘라가지고 영어니까 뭐 스태밍 같은 걸 하겠죠. 스태밍 어절로 다 끊어가지고 엔디온산을 해서 저 녀석들이 다 있는 걸 찾아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선주마다 다 표현이 다르거나 답변이 다르거나 이렇게 약간 그 시메틱한 그 처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첫 번째로 나오는 저 녀석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있고요.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메틱한 검색, 그러니까 프레프레이징을 활용해가지고 벡터 공간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벡터는 이제 거리값과 이제 방향이 있잖아요. 그 이제 군지파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가장 가까운 녀석을 찾아서 제시해주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대우조선해양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쓰시는 이제 그 저희 서비스 중에 하나이고요. 특징은 뭐냐면 이게 저기 안디엔 때문에 가려 있긴 한데 맞다 틀리다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이 답변을 찾은 다음에 요 답이 맞다, 요 답이 틀리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다시 재학습을 통해서 꾸준히 성능을 올라갈 수 있는. 왜냐하면 질문을 찾더라도 이제 너무 옛날 질문을 뭐 찾아줬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쌓아서 학습 데이터를 꾸준히 늘려가고 반복적으로 쓰면 쓸수록 성능이 꾸준히 올라가는 뭐 그런 이제 툴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특정 양이 쌓이면 주기적으로 모델 자체를 자동으로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대우조선해양인데요. 동일한 기술입니다. 동일한 기술인데 어떻게 쓰였냐면 선주들이 이제 그 RFP를 줘요. 이제 여기는 RFP 이제 그 상당히 양이 많겠죠. 책도 상당히 두껍고 양이 많기 때문에 그 RFP를 받아서 뭔가 제안을 하기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 RFP에는 과거에 항상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사례들이나 유사했던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비슷한 사례들 찾아가지고 어떻게 제안했는지를 찾아드리는 그런 툴이에요. 그래서 그 RFP 자체가 이제 PDF로 들어오는데 그걸 인풋을 하면 저희가 항목별로 자동으로 쭉 쪼개가지고 각 항목별로 과거에 어떻게 제안했는지를 보여드리고, 요거를 이제 공동으로 협업하시는 분들이 그 공종이 9개 공종이 있는데 각 공종 담당자들이 같이 보고 필요할 경우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협업 툴로서 쓰셔서 저장한 다음에 그게 이제 그 제안서로 나가는, 보통은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리셨는데 이 툴을 통해서 열흘 이내로 이제 그 제안을 마감하시는 그런 형태를 지금 쓰고 계십니다. 그 두 번째까지 상당히 프로젝트를 만족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 뭘 하셨냐면 건조 과정 그리고 뭐 그 산에 존재하는 모든 문서들을 다 녹여가지고 전체 시메틱한 검색, 전체 통합 검색을 여기에 이제 구현을 해서 저희가 이제 납품을 해드렸습니다. 여전히 잘 쓰고 계시고요. 이것도 계속 이제 대우조선해양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그 산에 존재하는 문서들이 비정형 텍스트가 계속 많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스펙 문서들 각 그 배들이 갖고 있어야 할 스펙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는데 이게 정보가 구조화되지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건조할 때마다 그 해당 그룹웨어에 그 등록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뭐 난해한 문제들이 있으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다 그 정보를 다 뽑아가지고 해당하는 필드들의 정보를 다 이거 채워드리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수행을 해서 이제 완료를 한 상황이고요. 올해 뭐 추가로도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학습 데이터를 사람이 계속 초반에 만들었고 그리고 뭐 이력들을 쌓아가지고 재학습을 한다고 했는데 요것 자체도 좀 사람 품을 들이지 않고 자동화해보자 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좀 연이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회사인데 이게 현대 로보틱스 사례이고요. 현대 로보틱스는
로봇팔을 만드는 회사죠. 주로 이제 현대 로보틱스니까 현대 자동차에 많이 납품을 하시는데 그 로봇들이 쓰다가 분명히 에러가 나고 고장이 납니다. 근데 그 고장이 났을 때 엔지니어들이 가서 고장 조치를 하고 수리를 하죠. 근데 그런 이제 이력들도 다 이렇게 비정형의 텍스트로 남아 있고요. 이런 이력들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를 정리만 하더라도 그 차후에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시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동 분류해서 각각 그 고장치 분류에 따라서 분류한 다음에 검색을 해드리는 이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했고요. 요건 이제 두산 메카텍이라는 그 제조사인데 여기도 앞서 설명드린 대우조선 해양처럼 스펙 문서 자체가 이렇게 비정 텍스트로 이렇게 상당히 좀 이렇게 난해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걸 저희가 다 정리해서 각각 스펙별로 이제 그 값들을 채워드리는 작업들을 자동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한미약품 사례인데요. 한미약품은 RPA를 쓰고 계세요. 근데 RPA 맨 앞단에 RPA 이제 기능 중에 뭘 쓰시냐면 세금계산서 처리, 비용 처리 이런 걸 쓰시는데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그 영수증을 처리할 때 이 해당하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어떤 비용 계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요거마저도 자동으로 분류를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사내 비용 계정이 한 100여 개가 존재하시는데 각각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어떤 비용 계정으로 매칭해서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맨 앞단에서 자동으로 분류해드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요거는 법무 그 계약서에 대한 자동 검토 솔루션인데요. 특정 그 로펌에서 의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각각 그 모든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를 기반으로 해서 수정해서 쓰시기 때문에 기존의 표준 계약서에 그 해당하는 문구 중에 어떤 게 변경이 됐고 어떤 게 추가가 됐고 어떤 게 빠졌고 그리고 또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것들을 다시 또 체크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이런 형태의 솔루션이고요. 여기에는 앞선에 설명드린 기술 중에 기계 독해 그리고 패러프레이징 이런 모든 기술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확인하셔야 될 것들은 뭐 별도의 저런 이제 종 이모티콘 같은 걸 이제 보여드려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종으로 컨펌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로펌에서 쓰고 계십니다. 이건 앞서에 설명드린 이제 텍스텐딩에 기반한 사업들 몇 가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건 하나은행의 사례입니다. 그 하나은행 프로젝트가 이제 재작년에 시작해서 작년에 마무리된 것이 뭐가 있냐면 안티 TBML이라는 사업이고요. 이름에서 유추하시는 것처럼 트레이드 베이스드 머니 런더링을 안티하는 그러니까 무역 기반 거래에서 생기는 그런 자금 세탁에 대해서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는 건데 결국에는 하나은행은 이제 외환은행하고 합병된 은행이고 외환은행은 뭐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이제 수출입 거래를 가장 많이 처리했던 은행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수출 지향형의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을 하면 그 선정물이 그 수출 국가에 도착하기 전에 은행에서는 서류를 받으면은 돈을 미리 줘요. 그런 업무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러면 이제 서류를 받아가지고 이 모든 서류는 다 오프라인에 텍스트로 그 문서로 돼 있고 이 문서들은 다 다시 담당자가 다 읽어가지고 심사를 하신 다음에 돈을 이제 지불하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문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맨 앞단에 OCR로 읽어서 해당하는 정보를 뽑아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 쓰시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왜 안티 TBML이냐면 이 문서에 녹아 있는 정보 중에 뭐 예를 들어 제재 국가가 있잖아요. 뭐 북한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비용이 잘못 나가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걸러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맨 앞단에 OCR 이후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간단한 설명이긴 한데요. OCR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비정형의 텍스트로만 떨어지기 때문에 오른쪽의 형태, 키 밸류 형태로 저희가 다 구조화를 자동으로 AI 기술을 활용해서 납품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고도 사업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사업에서는 이제 심사 과정까지 좀 자동화하는 것까지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이제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도 그 협력사에서 이제 외주검사 성적서나 이런 이제 오프라인 문서를 많이 받으세요. 이 받으시는 문서들을 가지고 저희 텍스텐딩 솔루션을 활용해서 정보를 자동으로 구조화하고 그 구조화된 정보들을 가지고 연구에 활용하시거나 뭐 비용을 지불하시거나 이런 형태로 지금 적용을 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건설공제 조합이라고 하는 이제 건설 분야 쪽에서의 이제 가장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속해 있는 조합인데요. 보증보험을 이제 떼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뭐 소프트웨어 보증조합이 있지만 건설 쪽에서는 이제 건설공제 조합인데요.
여기에서도 각종 계약서들을 받아서 심사를 한 다음에 이제 보증 처리하시는데 그 앞단의 계약서가 다 비정형의 텍스트, 회사마다 국가마다 다 다른 형태로 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자동으로 구조한 다음에 정리해서 이제 그 내부에서 활용하시는 그런 툴로서 잘 활용을 하도록 저희가 이제 만들어 드렸고요. 하나가 더 있었네요. QA 솔루션인데요. QA42를 활용한 현재 AICC 아마 내일 세션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 다른 이사님이 발표하실 건데 AICC에서 QA 솔루션을 활용한 그 정보를 습득하는 용도로 쓰시는 건데 이런 겁니다. 상담사들이 고객하고 상담을 하다가 뭔가 정보를 빨리 찾아야 될 때 그때는 고객들이 뭔가 자연으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상담사가 그 정보를 싱글한 답을 바로 찾아야지만 응대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도와드리는 그런 솔루션으로서 하나카드라든가 신한카드 그리고 신한라이프 이런 쪽에서 이제 적용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